자, 블링컨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현재 상황, 윤석열의 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 진행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발표를 했습니다. 대놓고 빨리 정리해라라고 압박을 주고 있는 건데요. 관련한 일단 기사 내용 한번 정리해보고 뭐라고 지금 미국은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그 의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어제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주간 한국 민주주의는 시험대에 올랐는데 이는 미국 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도전을 겪은 것과 비슷하다. 미국은 한국의 제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헌법과 법치에 완전히 입각해 나갈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윤석열의 계엄령에 대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사설을 내놨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중독이 초래한 세계 최초의 내란이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었어? 네, 실질적으로 뉴욕타임즈가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내란이 윤석열이라는 놈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잘못 봐갖고 그렇게 된 거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정말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왜 마누라 때문이라고 또 해야 되고, 무속 때문이라고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아니, 부차적인 건데 아무튼 유튜브 보고 내란 일으킨 놈은 윤석열이가 최초다라고 평가를 했죠. 관련해서 지금 브링컨의 답변보다도 이 답변이 왜 나오게 됐는지 뉴욕타임즈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질문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를 권해드리려고 이번 방송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뉴욕타임즈 기사가 대놓고 자국의 국무부 장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 플레이 한번 해주세요. January 6th in the U.S. I'm wondering, you and Mr. Biden both hailed President Yoon as a champion of democracy, and you allowed him to hold the third Summit for Democracy here in Korea. Why were you and President Biden both blindsided by his anti-democratic power grab? 여기서 잠깐 끊고 갈까요? And do you regret placing your earlier faith in 쉽게 말하면 네가 윤석열이랑 맨날 친하게 지낸다고 바이든하고니 미국 정부가 민주주의 신봉자라 그러고 심지어 민주주의 국가들 회의도 한국에 같이 개최를 해놓고 왜 윤석열이 이런 비민주적인 권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이 나오기 전에 뉴욕타임즈가 이미 지난주에 관련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질문 내용이 그 기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 알면서도 일부러 니들 필요에 의해서 흐린 눈 한 거 아니냐. 바이든의 외교 정책이 이래서 문제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질문을 더 들어볼까요? Mr. Yoon. And a related question, yesterday I watched as Mr. Yoon's supporters amassed in the streets near our hotel, and they held up Stop the Steal signs in English and waved American flags and also chanted Stop the Steal. Clearly an appeal to President-elect Trump for help, given Trump's own 자, 끊고 가겠습니다. before and during January 6th. 이 개망신인데요. 이 브링컨 법무부 장관하고 기자들이 와 있는 국무부 장관하고 기자들이 와 있는 이쪽에 이직 시위대들이 간 거예요. 영어로 또. 그래갖고 트럼프가 개입해갖고 이 사태를 밀어줘야 된다는 거야. 아니 이 사람 바이든 직원인데 트럼프를 동원해서라도 미 행정부가 우리 있는 탄핵을 막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택도 없는 요구를 하면 들어주겠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세요? 브링컨을 CIA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게시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비대위 게시판인가? 토니 블링컨 CIA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보면은 아니 신고 완료. 아이유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니들이 신고해도 모르겠는데 너 미국 시민이야? 어? 왜 남의 나라 방문하러 온 국무부 장관을 CIA 신고하고 자빠졌냐고 니들이. 쪽팔려도 이렇게 쪽팔릴 수가 없다 진짜. 이게 뭐. 아니 그냥 관자나 정광훈이 따라다니면서 와.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시위해주면 안 되겠니? 거기서 주는 라면이나 드세요. 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아이고. 아무튼 그래서 질문을 좀 더 이제 이어서 보자면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일은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하는 지도자들과 똑같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질문이 있었죠. 네. He appeared to be adopting strategies similar to the one 예, 뒤로부터 Russian forces in your own country. He appeared to be adopting strategies similar to the ones that autocrats in North Korea, Russia, and China use to stay in power. Why has their head of government gone in the same political direction as their national enemies and rivals? And how are you dealing with the tensions this has created with the United States? Thank you. 결국은 니들이 믿고 있는 민주주의 신봉한다는 친구 윤석열이가 김정은 같은 짓을 했으니 왜 이런 입장으로 얘가 변화됐는지 여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 대책,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요구한 거니까 우리 기자들이나 우리 언론들보다도 미국에서부터 지금 윤석열이 미친 짓에 대한 미국의 어떤 그 개입 내지는 뭔가 여기에 대한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블링컨은 우리는 그냥 한국의 법제도를 존중한다라는 정도로만 끝나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윤석열이 뭔가를 이제 되돌릴 수 있는 정당성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뉴욕타임스 기자의 질문이 물론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미국 지금 바이든 정부가 공식적으로 되게 하고 싶은 얘기를 뉴욕타임즈 기자의 입을 빌어가지고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최상목을 비롯한 국내에 있는 이나마 남아 있는 현재 그 내란의 그 수괴 내지는 종범들한테 빨리 정리해라. 빨리 정상화 시켜라. 그래야 우리가 니들하고 뭐라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조태열 답변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그거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고. 뭐 약간 야, 네가 아는 민주주의 아니야. 한국 민주주의 따로 있어. 이런 느낌의 얘기를 답변을 하더라고. 저는 그래서 사실 와, 진짜. 어제 조태열의 답변을 듣고 미국 측이 결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새끼는 그래도 주미대사도 했고 외교부 장관이니까 우리랑 말이 통할 줄 알았는데 말이 안 통한다는 걸 확인을 했을 거예요. 블링컨 장관이.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태열이랑 블링컨이랑 서 있는 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정이 안 좋네요. 이 사진 말고 아까 그 화면에서 보면은 기자 질문 듣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블링컨이 조태열한테 완전히 등을 지고 있잖아요. 지금 요 상황 자체는 조태열 표정도 그렇고 둘 사이의 이야기가 잘 안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블링컨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열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태열은 본인이 미국 대사를 하고 외교부 장관을 하지만 조태열의 제가 속마음을 예전에 얘기해 준 적 있잖아요. 미국 새끼들 누가 뭔데? 뭐 할 수 있으면 해봐. 진짜 딱 그 마음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리고 블링컨이 실제로 확인을 했을 거예요. 날아와가지고 이 새끼가 미국 대사 전화도 안 받고 했던 게 도대체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건지 내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와서 보니까 아 얘가 속으로 지금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확인을 했다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냐? 뭐 미국한테 허락을 받고 우리가 탄핵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만약 이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여기에 대한 개선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이 뭘로 압박하겠습니까?
경제적인 부분으로 제일 먼저 압박을 해오기 시작할 거예요. 미국의 자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출입 무역에 대한 그리고 각종 대기업들이나 기존에 있는 자본 철수 같은 형태를 통해 가지고 지금 국내에 있는 기득권들을 목을 조르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리 삼성이 뛰어난 기업이고 아무리 현대가 뛰어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미 정부가 대놓고 밟으려고 생각하면 우리 대기업들 그냥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블링컨 입장이나 바이든 입장에서 와, 이 새끼들이 우리가 곧 정권 끝난다고 대놓고 이렇게 나오네. 진짜 빡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트럼프는 한국하고 관계를 개선할 생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한테는 북한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은 어차피 내버려둬도 내가 가서 써먹기 딱 좋다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한국이 뭐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을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트럼프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블링컨이나 바이든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보기관은 제가 따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근데 그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은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건 바이든 정부건 상관없이 일관됩니다. 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블링컨 입장에서는 이 새끼가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구나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언가를 늦출 생각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면은 훨씬 더 뭔가가 빨리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상목을 만났지만 그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당연하죠. 아니 최상목한테는 의미가 있지. 이런 사진 하나 그렇지. 남기는 최상목은 기념사진으로서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상목과 구체적인 얘기가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한반도 뭐 방위 문제라든지 러시아하고 북한의 밀착되는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통상적으로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 안에서 남북, 미국 간의 어떤 경제적, 외교적인 균형추들 자체가 북한 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쉽게 말해서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이 전부 다 북한을 감싸고 도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한반도는 그대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야.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아시아 안에서 방위가 됐든 경제가 됐든 아니면 뭐 외교적인 부분이 됐든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과 어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내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만나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국회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스케줄로 나라를 바로잡고 앞으로 대북 정책이라든지 안보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한국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특사단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달라고 지금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미국에서 뭔가 가시적인 조치가 떨어지기 전에. 가시적인 조치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환율 조작국으로 왜냐면 우리 환율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수출이라든지 어떤 대외 무역 활동에다 뭘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국내 사정을 걸어가지고 한국산 제품들의 수출에 있어갖고 서방 세계로 나가는 수출 자체 이런 것들을 제한하거나 막아버릴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 그러니까 미국이 한마디 던지면 미국에 파는 물건뿐만 아니라 유럽이 됐든 뭐가 됐든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국가들하고 교역이 다 끊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한국 앞세워가지고 뭘 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막 민주주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게 다 날아간 거야. 야 니네들 독재국가 응원한 거야? 민주주의라며. 그리고 이런 새끼를 민주주의 진영의 우방이고 민주주의 실천 자유민주주의 실천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니네가 띄워가지고 얘네들 같이 민주주의 국가 포럼도 열고 회의도 하고 그랬어? 거기다가 그런데 니들은 독재국가인 러시아, 중국 비판할 자격 있니?
이렇게 되는 거 미국이 완전 똥을 뒤집어 씌는 거예요. 이 윤석열 때문에. 그래서 미국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블링컨이 와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것도, 그러니까 국회를 만난 것도 처음이래요. 예. 왜냐면 이제는 카운터 파트너가 민주당밖에 없다. 내지는 국회밖에 없다. 지금 한국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 국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이제 마지막 가능성, 마지막 끈을 그쪽에 쥐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외교적이 됐든 뭐 군사적이 됐든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하에서 현재 윤석열에 대한 구명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을 거다. 건희가 그렇게 바라는 하와이 망명도 택도 안 없는 되지. 소리가 될 거다라고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단순하게 그냥 국무장관이 왔다 갔다 와서 그냥 얼굴만 보여주고 갔나 보다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뭔가 지금 있는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확신을 가지고 아마 추후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아니, 미국이 생각이 좀 됩니다. 해주면 안 되나? 응? 미국이 좀 처리해주면 안 아니지. 되나? 그 쓰레기는 우리가 치워야지. 우리가 치워서 너무 정리를 해야 괴로워. 되는데 밤마다 너무 괴로워요.